진실 잡스였습니까? 스타트업 잡스의 잡스예요. 농식품 산업에 대한 컨텐츠를 하나 제작하게 돼서 촬영을 했다가 시간도 남고 오늘 세팅이 마음에 들기도 해서 급 영상을 켜봤습니다. 재창업에 대한 단상이라고 할까나요? 옛날 스타트업 잡스는 미래에 희망 가득한 청년이 새로운 거를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공유하게 되고 부딪히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즐겁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을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보면서 뭔가 해낼 것 같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채널이었죠. 그런 컨텐츠들이었는데 링크 스타터 접습니다. 이 영상 이제 올리고 나서 제 브랜딩이 그렇게 잡혀버렸잖아요. 선뜻 실패담이나 꼭 해나가는 낱낱의 모습들을 공공연히 보여지는 거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스트레스에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컨텐츠를 할 때. 무반응이라든가 안 좋은 댓글이 하나라도 나오게 되면은 옛날에는 이러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넓게 받아들일 때가 더 많았는데 지금은 내가 이 소리 들으면서 이걸 왜 하고 있지? 가뜩이나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그런 생각들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 하나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 성장 드라마는 계속된다. 첫 번째는 선택이 쉽지 않다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졌어요. 옛날에는 좀 또렷했죠. 뭐 링크 스타터라는 이 시대가 온다. 스타트업이 분야가 확산이 되고 이런 시기가 올 거고 그걸 내가 알려서 이 시장을 견인하자 이런 비전이 있어서 이제 스타트업 잡스도 하게 된 거고 이게 명확했는데 일단 요거를 한 걸음 물러서게 되니까 이제 뭘 해야 되지에 있어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잡스 클래스도 지금 아름아름 하고는 있고 어떤 거를 키워나갈지는 이건 이거 여기에서 걸리는데 이거 여기에서 걸리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실패가 되게 뼈아팠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정말 다양한 케이스를 고려하게 되고 이왕 하는 거 스케일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먹고 사는 거 라이프 관점에서 접근을 할 것이냐 지금은 이 선택을 하는 게 좀 삶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꼭 스타트업이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체력이 많이 소진되다 보니까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돈을 벌어가면서 삶을 안정화시켜가는 그런 작업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그 다음 가치를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대단한 성장 혁신에서 많이 멀어져 있죠, 지금은. 그런 측면이 있고 잡스 벤처스 법인은 일단 설립은 해놨는데 뭐 IT 다시 할 거다 이렇게 했다가도 영상을 금방 내렸는데 무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이 미디어 컨텐츠 분야 유튜브를 키워가는 것에서 제기를 해보게 될 거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창업과 관련해서 그래도 스타트업 잡스니까 이미 경험하셨을 분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또 겪게 되실 분들도 있고 그분들에게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제도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나라가 창업 국가로 가려면 아직 많이 멀었다라는 생각을 물론 그 전에도 많이 했지만 재창업 단계에서 여실히 느낍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재창업 이런 거 막 독려한다 있는데 물리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폐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를 내야 재창업이에요. 다시 창업을 하는 게 재창업이지 왜 이게 재창업입니까? 제가 법인을 지금 정리해가고 있잖아요. 이게 폐업한다고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채무 관계나 뭐 해결해야 할 것들이 행정적으로 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불어 이제 법인을 파산하게 되면 더더욱 그 기간들이 있고요. 비용도 들어가고 이 전반의 과정들이 6개월은 걸립니다. 그럼 이 사이 동안 손가락 빨고 있을 수 없잖아요. 또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원을 받으려면 버려야 되는 구조예요. 이걸 버리겠습니까? 이 상황에? 나는 멈출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원 제도들이 유명무실한 거예요.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 기금 신청을 해도 기간이 막 몇 달 걸리고 제약들이 막 많이 생겨요. 새출발 기금 신용 등재되고 이러면 다른 거 뭐 할 수 없게 되고 왜 만들어놨는지 모를 만한 제도들이 물론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기획을 너무 잘못했어요. 이 지원 사업들을. 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고 어떻게 해야 제기할 수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지원 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지원 사업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고 검색을 해봐도 단 한 개가 없네요.
저는 신규 사업 모델로 지원을 한 것들도 있었는데 또 이제 사각지대예요. 재창업자를 위한 사업이 따로 있는데 해당이 안 되고 와 이거 이제 쉽지 않구나. 이쪽으로는 당장에 제가 막 돈을 벌어서 막 제기할 거다 이런 거가 무리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하는 사업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해서 제기를 하는 플랜을 잡아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나 쉽지 않다. 그러니까 결론은 저는 진짜 혼자의 힘으로 일어서야 돼요. 물론 이제 혼자서 일어서야 된다가 그냥 다 혼자서 막 계속 컨텐츠 찍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하는 것. 제가 옛날에도 이 파트너십과 제안에 대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내가 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손을 건넨들 하지 않는다. 그건 배깅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저는 아무리 지금 혼자라 하더라도 강한 영역이 있어요. 사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천상 이 채널인 거죠. 구독해주시고 시청을 해주심에 있어서 저에게는 또 하나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니즈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재창업 우리나라 제도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 사실 제가 제도 기획하면은 진짜 이 디테일한 거 다 잡을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 보죠. 이거는 제가 대표자분들께 하는 얘기예요. 많은 대표자분들이 저보다 먼저 경험하셨으면 공감을 할 거예요. 법인과 이 대표자는 명확히 다르잖아요. 법인이 하나의 인격체잖아요. 법인이 갖고 있는 지식재산권, 재무 현황, 채무 또는 돈 이런 게 다 대표의 소유가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법인과 일체가 된다. 투자자로부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내 책임감을 지켜야 되고 기업가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이 법인의 진짜 일체가 돼서 갈아엎어서 이래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시지 말라는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어요. 이번 주제에서. 떠안을 게 생각보다 너무 큰 거죠. 성공을 하려고 사업을 하는 건데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요. 실패를 하는 것도 가정을 해야 된다. 전 가정하지 않았어요. 난 실패하지 않을 거다. 이 사고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를 지금은 알았어요. 이 사고 때문에 계속 돈을 법인에 태우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표자 자신의 재정이나 에너지나 심적인 거나 이런 게 계속 늪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실패를 찍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혼자서 일어나야 된다. 근데 이미 늪에 빠져있기 때문에 혼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막대기를 건네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막대기를 건네는 역할이 저는 엑셀러레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관점이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런 거죠. 재창업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이 사회는. 이 스타트업 투자의 핵심은 재창업이다. 왜냐면 경험 일단 한 4년이든 5년이든 해봤잖아요. 실패까지.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은 첫 창업할 때보다 훨씬 큰 자산인데 여기에 짝대기를 줘야 되는구나. 근데 이 짝대기를 건넬 때 이 늪에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게 시작이구나. 그거에 대해서 도와주려는 관심이 없으면은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투자사예요. 물론 이 창업가를 일으킬 정도의 뭐가 보여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 거를 기대하고 사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 그래도 계속 이 늪에서 빠져나오는 거를 해내야 또 짝대기도 건네는 거기 때문에 재정적인 뭔가가 필요한 거죠. 지금 저는 벌면서 다시 해야 되잖아요. 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재기를 한다. 이것도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저는 이제 과거에 개인들의 특히 직장인들의 재무 플랜을 세워주는 일을 몇 년 동안 했었는데 대표자도 필요하거든요. 대표자가 이게 되어 있으면 회사가 오히려 안정적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의 재무 플랜과 대표자의 재무 플랜. 회사가 이런 위기 상황 때 대표자가 버텨내야 된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월급을 산정을 할 때 생활 유지되는 정도 수준으로만 저는 했는데 그걸로 하면 안 되고요. 플러스 20-30%를 저축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나와줘야 돼요. 대표자의 삶도 정말 중요하다. 눈치를 봐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눈치를 줘도 안 되고요. 직원 월급을 절대 안 주면 안 된다. 당연한 건데 그거에 맞춰서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결국엔 직원들 월급 주고 회사가 문 닫고 대표자의 재정은 완전 마이너스고 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 월급을 당연히 주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최소화할 것이냐로 인력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작년 말에 이 채용 전략에 대한 영상을 다 만들었어요. 편집까지.
근데 링크 스타터를 이제 그 당시에 관둘 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상을 못 올리게 됐거든요. 언젠가 그 영상은 올리든가 할게요. 이 채용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되짚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필요한가? 그거 빠지면은 어찌 보면 대표자도 재무 플랜을 가져갈 수 있던 거였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설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는 결국엔 1인 기업이고 과거 미디어 쪽의 인력, 개발 인력 이 친구들이랑도 다시 해보는 거를 논의를 했지만 지금 저는 안정감을 만들어낼 때까지는 혼자 가야 되고 큰 자금 조달이나 현금 흐름이 나오는 상태에서 설사 채용을 하더라도 채용이 까다로울 것 같아요. 초기 멤버다 보니까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업을 같이 할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이 월급의 가치를 온전히 능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현재 있는 인력에 대한 고민도 분명 있을 거고 현재 재직 중인 친구들도 일을 하는 입장에서의 고민도 분명 있을 거예요. 창업가의 입장, 대표자의 입장에서를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내 역할과 맞는 값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분이면 굉장히 저는 훌륭한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도 쉽지 않아서 1인 기업일 때 좋은 점 여러 개가 있기는 한데 일단 지금은 한 개만 뽑으면은 고정 지출이 안 나간다거든요. 플러스 구조만 있어요. 지금은 사무실 비용도 얼마 전에 영상 올렸지만 저는 10만 원밖에 안 나가고 작년에 매출 난 게 한 3, 4분기 제가 7월부터 매출이 난 거 보면 이제 몇천 되는데 그냥 다 순이익이에요. 돈이 나갈 구멍이 없어요. 제 생활비 개인적으로 쓸 거 이거 말고는 사업적으로 지출 나갈 게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빠지니까 진짜 큰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제 혼자서 다시금 일어나는 거에 있어서. 이게 혼자서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선순위를 좀 더 까칠하게 본다 그래야 되나? 이거 안 해도 돼. 이거 안 해도 돼.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쳐내는 거를 더 하게 돼요. 재창업이라는 주제부터 시작해서 대표자의 재정,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나라 제도, 채용에 대한 좀 현실적인 얘기들을 오늘은 다뤄봤어요. 요새 어려운 시절인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다들 힘내시고요. 저도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하면서 힘을 내 가고 있거든요. 또 좋은 소식과 좋은 모습으로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들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관심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스타트업 잡스의 잡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